잘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제34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예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34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 동안 국민들에게서 들은 것은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터져나온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 걱정보다는 정부 여당 걱정을 먼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정부 여당의 각종 권력형 의혹 사건으로 덮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순환 변동치가 역대 최장 기간 동안 동반 하락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생산과 투자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0.6% 하락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 능력지수가 전년 대비 1.1%가 줄어서 통계 작성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각종 경제지수가 보여주는 최악의 상황에도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대응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 경제 무능을 넘어서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으로 무마하고 여론 조작 때문에 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재판 불복하고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감싸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서 민주정당으로서의 본분을 잃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서 표출된 설 민심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민생을 외면하는 양당의 구태는 결국 설 민심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정부 여당발 각종 의혹들은 숨기려 할수록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이제라도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논의하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하고 정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당도 지나친 정쟁과 이슈몰이로 인해서 대선 불복 등 괜한 오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로 돌아와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당이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양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환영하고 양당도 즉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매달 1일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혁신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주장해왔던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라는 국회 개혁안과 일맥상통합니다. 문제는
이미 열려있는 1월 임시국회조차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함께 보이콧 공조 중인 한국당의 태도입니다. 이런 양당의 구태를 고치지 않고서는 자문위원회에 권고안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권고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미 열려있는 국회도 외면하고 있는 양당이 과연 이러한 국회 개혁안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양당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자문위 권고안대로 법이 통과돼서 이행하게 된다면 앞서 바른미래당이 내놓았던 여러 가지의 국회 개혁 사항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안 심사 활성화를 위해서 각 상임위에 법안 소위 매주 정기 소집, 법사위의 운영 방안 개선, 예결위의 소소위 운영 제도 개혁, 국회 선진화법 개정 등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국회 개혁 사항을 반드시 국회에서 의논해서 처리되기를 요청합니다. 양당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함께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국회 개혁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합니다. 임시국회에 조속한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 의원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도서관과 학원에서 취업 준비를 한 청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33만 6천 명으로 지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정을 나누며 즐거워야 할 명절이 자식들이 처한 어두운 현실로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께 힘을 드려야 할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도 안개 속입니다. 청와대의 조혜주 임명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에 정부 여당은 무책임했고 거대 양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혜주 해임 촉구 결의안으로 국회 보이콧을 풀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의에 거대 양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약속도, 미세먼지 대책, 북미 정상회담 등 국회가 점검해야 할 현안도 모두 멈춰 있습니다. 빅데이터 경제 3법, 공정거래법, 임세원법, 미투 방지법 등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줄줄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이제 일할 시간입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2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되지 않도록 국회 정상화를 결단해 주길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설 민심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사법농단 세력이 아직 남아있다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전했습니다. 사실상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재판 불복을 거듭 언급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것인지, 스스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소위 뇌피셜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8년 선고 때는 칭찬하더니 이번에는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열등감, 부족한 논리 등을 언급하며
비하성, 인신공격 발언까지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작년 9월 한국당이 신재철 의원실 압수수색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서 법원과 재판 독립성을 해하는 후한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은 극한 내로남불입니다. 한편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관행이었다며 신무가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당리 당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다면 어느 국민이 과연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설 민심을 빌려 말한 사법개혁이 보다 철저히 되기 위해서는 재판 불복이 아닌 이미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국회의원 재판 청탁 사건부터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특검 등을 도입해 초당적인 사법개혁, 국회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재판거래 의심 문건 17개 및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당리 당략을 떠나 사법개혁, 국회개혁에 앞장서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사망 58일 만에 치러집니다. 정부와 여당이 김용균 씨가 맡았던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시민주체위원회 측과 합의하면서 다행히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김용균 씨 태안화력 컨베이어 벨트 사망사고 관련 논란이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국내 5대 화력발전사가 새 공공기관을 만들어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찾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위험 작업을 떠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고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발전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위험한 작업 현장이 안전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작업 현장이 바뀌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석탄 취급 설비 운전 정비 업무도 과거에는 한전이 100% 업무를 담당해왔고 이후 한전의 자회사로 조정한 한전산업개발에서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전산업개발이 민영화됐고 감사원에서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라고 발전사에 권고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해온 정부 정책과 경영 평가 때문에 발전사로서도 비용 절감에 나서다 보니 안전에 소홀해진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발전소의 경상 정비 업무 노동자까지 정규직화할 경우 민간 기업들은 전문 인력을 잃게 돼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기업 입사를 준비해온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설 명절을 전후로 겪은 민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 직전에 손학규 대표님과 김관영 원내대표님 등을 모시고 귀성 인사를 하고 이후에 민생 현장을 몇 군데 다니면서 여론을 체감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새해 들어서 뒤늦게 그 대기업, 중견기업 관계자들과 만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기업인을 만나고 수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예타 면제 등 그 지역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역시나 설 민심은 매우 싸늘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양, 광명, 평택, 의왕, 논산, 익산 등을 방문하면서 회사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농민들을 두루두루 만나봤습니다. 결론은 살 길이 막막하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하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더욱 암담하기 짝이었습니다. 첫째는 연속 2달 수출이 좀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두 번째는 산업 생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 또 세 번째는 제조업 생산 능력은 1971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초로 감소하고 있고요. 네 번째,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한 곳당 부족한 자금이 평균 7,1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사정의 악화를 찾아보니 역시 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오르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두 거대 정당은 이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각계각층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도 정체불명의 소득주도 성장 등의 기존 경제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외면하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목리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어야만 합니다. 특히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현실적으로 채택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